내깟 싸구려 인디 브랜드가 감히 태산바이오를 건드려? 얘 어미가 만든 찌꺼기 레시피를 들고 와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았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야. 내 발밑에서 내 그 가난하고 천박한 꿈을 부수는 것. 당장 꺼져. 회장님, 어머니의 병원비 좀.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병원비. 내 어미가 그 꼴이 된 건 내 어미의 무능 때문이야. 넌 내 어미를 똑 닮았구나. 패배자 주제에 감히 내 앞에서 눈물을 흘려? 저는 그날 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숨겨온 복수의 칼날을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꺼내들기로 결심한 날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제 어머니의 마지막 순결을 지켜야 했던 저는 이 차가운 복수극의 주연이 되리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강태산이라는 이름의 지독한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업 배신과 처절한 복수극입니다. 이 놀라운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알림 설정은 이 복수의 과정을 함께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지옥, 그 첫 페이지를 열어보이겠습니다. 오프닝에서 보셨던 그 굴욕적인 사건이 있기 약 6개월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차수현, 29살입니다. 저는 번듯한 직장 대신 코스모스 드롭이라는 이름의 아주 작은 인디 코스메틱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혼자 기획부터 포장까지 모두 도맡아 하는 일인 기업이죠. 제 목표는 단 하나, 제 어머니 윤지영 씨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 반지하였습니다. 제 어머니는 한때 촉망받던 유기농 화장품 연구원이셨지만 지금은 희귀 난치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매일 집에서 링거를 맞아야 하고 고가의 치료제를 끊임없이 투여해야 했죠. 저의 인디 브랜드는 이 치료비를 대기 위한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레시피를 기반으로 친환경적이고 순한 제품을 만들어 온라인에서 팔았습니다. 품질이 좋다는 입소문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지만 대기업의 물량 공세 앞에 제 수익은 늘 병원비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바로 강태산 회장이 이끄는 태산바이오였습니다. 태산바이오는 대한민국 코스메틱 시장의 거대한 산맥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성공 뒤에는 저의 어머니의 피와 땀이 숨겨져 있었죠. 어머니가 10년 전 강태산 회장과 함께 개발했던 핵심 성분, 그 이름하여 X 성분이 바로 태산바이오의 현재를 있게 한 기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태산바이오 창립 당시 강태산을 믿고 모든 기술을 공유했지만 강태산은 어머니를 토사구팽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는지 보여주는 가장 잔인한 예시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열심히 만든 신제품 퓨어드롭 에센스가 태산바이오의 막대한 자금력으로 도배된 신문 지면에서 밀려났습니다. 태산바이오가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신제품 역시 X 성분을 기반으로 한 라인이었습니다. 제가 인디 브랜드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강태산 회장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살면서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타고난 배경이나 거대한 권력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좌절감을 말입니다. 저는 매일 밤 그 절망 속에서 어머니의 레시피를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이것이 제 삶의 평온 아래 숨겨진 거대한 균열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강태산 회장의 손자 강민준이라는 악마 같은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프로게이머이자 인플루언서인 강민준이 저를 절망의 벼랑 끝으로 밀어넣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는 온라인에서 저의 브랜드를 아무렇지 않게 조롱하며 자신의 할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과시하는데 열중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철없는 재벌 3세의 행동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오만함이 제 어머니의 목숨과 연결될 줄이야.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거대한 악의 그림자가 내 생계와 가족을 위협할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제 어머니는 강태산 회장을 원망하면서도 그가 잘 되는 모습의 한편으로는 묘한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수연아, 그 사람이 만든 회사라니 얼마나 성공했을까. 어머니의 착한 심성이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강태산은 어머니의 이런 순진함을 이용했습니다. 어머니의 레시피를 가져간 것도 모자라 자신의 탐욕을 숨기기 위해 어머니를 마치 회사 기밀을 유출하려 한 파렴치한처럼 매도하며 쫓아냈었죠. 이 모든 진실은 당시엔 저의 어머니만이 알고 있는 가족의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남긴 낡은 연구 노트를 보며 제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데 전념했습니다. 이 노트는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강태산 회장에게 배신당한 후 홀로 밤새워 다시 세운 연구의 결실이자 이 잔인한 세상에서 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희망의 끈이 곧 태산바이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끊어낼 날카로운 복수의 무기가 되리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 삶의 평온은 이미 산산이 조각나고 있었고 저는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서게 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겪은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담당 의사 선생님은 어머니의 희귀병이 유전적인 요인이 아닌 오래전 강한 독성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후유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머릿속은 단숨에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강태산 회장과 함께 X 성분을 개발하던 시절, 어머니는 늘 새로운 물질을 실험할 때마다 온몸이 가렵고 숨이 막힌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당시 강태산 회장은 어머니에게 연구원이라면 의뢰 겪는 과정이라며 무시했었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병들게 한 그 독성 물질은 강태산 회장이 안전성 테스트를 건너뛰고 오직 속도와 이윤만을 위해 실험했던 바로 그 미완의 X 성분 개발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강태산은 어머니의 기술을 훔친 것뿐 아니라 어머니의 목숨까지 서서히 앗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어머니의 옛 연구 자료와 태산바이오의 초기 특허 자료를 밤새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증거를 발견했죠.
강태산 회장이 등록한 X 성분의 특허에는 어머니가 개발한 핵심 기술이 쏙 빠진 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변형된 화학 구조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연구 결과물을 기반으로 했지만 안전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단계를 생략하고 대신 더욱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쉬운 독성 물질을 첨가하여 특허를 등록한 것이었습니다. 탐욕은 이렇게 잔인한 충돌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눈앞의 자료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기술을 도둑맞았을 뿐 아니라 그 도둑질의 과정에서 생명의 위협까지 당했던 것입니다. 저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병세는 이미 너무 깊어져 계셨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진실을 혼자 감당해야 했죠. 시청자 여러분, 누군가의 이기적인 욕망이 여러분의 가족의 건강을 해쳤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실까요? 저는 오직 파괴적인 분노만이 제 가슴을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때 강태산 회장의 손자 강민준이 또다시 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인디 브랜드의 제품을 비하하는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린 것입니다. 이런 듣보잡 브랜드는 믿고 걸러야죠. 우리 할아버지 태산바이오 제품 쓰세요. 싸구려 화학 성분 바르고 피부 망치지 마세요. 그의 말 한마디는 수많은 악플을 양산했고 저의 매출은 바닥을 쳤습니다. 저는 강민준을 통해 강태산 회장의 오만함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돈이 곧 정이었고 저희 같은 약자들은 언제든 짓밟혀도 되는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는 밀리기 시작했고 저의 브랜드는 곧 파산 직전에 놓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저는 밤마다 어머니의 낡은 연구 노트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노트에는 어머니가 강태산 회장을 떠나온 뒤 홀로 연구를 이어가며 반드시 안전한 화장품을 만들겠다고 다짐한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과 강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태산 회장에게 복수하지 않고서는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처와 충돌은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복수라는 결심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저의 절망은 바닥을 쳤습니다. 어머니는 오랜 투병 끝에 결국 저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그 사람 미워하지 마. 내가 행복해야 해.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마저 지켜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제 심장에는 강태산 회장에 대한 증오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지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 태산바이오로부터 충격적인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지적재산권 침해 및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서였습니다. 제가 판매하던 퓨어드롭 에센스의 핵심 성분 중 일부가 태산바이오의 특허와 유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오리지널 레시피는 강태산 회장의 특허보다 훨씬 윤리적이고 안전한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들은 거짓으로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법률팀에 도움을 요청할 돈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태산바이오의 거대한 법무팀을 상대로 싸울 여력이 저에게는 남아있지 않았죠. 이 고소장으로 인해 저의 모든 은행 계좌와 인디브랜드의 온라인 판매 채널이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갚기 위해 빌린 사채까지 이자, 독촉을 받으며 저는 서울 외곽의 좁은 반지하 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세상은 저에게 등을 돌렸고 저는 이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빛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유품인 낡은 연구일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일지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머니의 절규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산이, 그 사람이 내 모든 것을 훔쳤다. 그는 내 생명을 빼앗고 내 명예마저 짓밟았다. 이 세상에 그의 탐욕을 아는 사람은 나 하나뿐. 어머니는 자신의 죽음이 강태산 회장의 탐욕 때문임을 확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일지는 저에게 어머니의 유언이자 복수를 위한 마지막 명령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의 강태산 회장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조문객 행세를 하며 제 어머니 영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수현 양, 자네 어머니는 좋은 분이셨지. 너무 애쓰지 말게. 그 위선적인 미소와 가식적인 행동이 저에게는 가장 끔찍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곁에는 손자 강민준이 있었는데 그는 저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복수 계획을 들려주세요. 저는 그 순간 제 모든 것을 걸고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저에게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도 지켜야 할 브랜드도 희망도 없었으니까요. 남은 것은 오직 어머니의 억울함과 그 억울함을 풀어줄 복수의 칼날뿐이었습니다. 저는 일지를 품에 안고 제 삶의 모든 것을 바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절망의 끝에서 저는 다시 태어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밟고 선 이 땅이 곧 강태산 회장의 태산바이오를 파괴할 전쟁터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차가운 냉기가 제 심장을 감쌌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인 연구노트와 태산바이오의 고소장을 번갈아 보며 저는 완벽한 복수극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복수가 아닌 강태산 회장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그가 훔친 기술로 부수는 가장 처절하고 지능적인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결심은 제 자신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슬픔에 잠긴 차수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제게 남긴 모든 연구 자료를 태우지 않고 오히려 강력한 무기로 변환시켰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기반으로 태산바이오 X 성분 특허가 기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얼마나 취약한지를 분석했습니다. 태산바이오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명성과 부는 사실 모래성과 같았습니다. 그 모래성의 핵심에는 어머니의 훔친 기술과 독성 물질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수를 위해선 돈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계좌가 정지된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자금을 마련했을까요? 저는 어머니의 연구 노트를 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일했던 몇몇 신뢰할 수 있는 과거 동료들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강태산 회장의 배신과 어머니의 희생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지만 태산바이오의 X 성분이 시장에서 보이는 이상 반응과 하체, 어머니의 초기 연구 결과가 일치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결국 저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모아준 소액의 투자금은 저의 복수 자금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돈으로 태산바이오의 핵심 자회사 주식을 몰래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산 회장의 심장부에 칼을 꽂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저의 외적인 변화도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세련되고 냉철한 투자자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저를 아는 누구도 제가 과거 붕어빵을 팔며 어머니 병원비를 걱정하던 그 가난한 인디 브랜드 CEO였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제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졌고 오직 냉정한 계산과 복수의 열망만이 남았습니다. 강태산 회장의 손자 강민준이 온라인에서 저를 조롱했을 때 느꼈던 모멸감은 저를 멈출 수 없는 동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강태산 회장의 탐욕이 결국 태산바이오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연구를 훔쳐불을 쌓았지만 그 핵심에 시한폭탄을 심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전성 테스트를 무시하고 독성 물질을 첨가한 X 성분은 단기적으로는 이윤을 창출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함이었습니다. 저는 이 결함을 찾아내 증명하고 이를 통해 태산바이오의 주가를 폭락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은 복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잃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복수를 시작하기 전에 어머니의 납골 땅을 다시 찾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미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 지켜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복수는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명예와 희생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강태산 회장의 탐욕을 부수는 것이야말로 어머니에 대한 진정한 효도이자 이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결심은 저를 이끌었고 저는 이제 복수의 전쟁을 선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제가 설계한 복수극의 첫 번째 막을 올렸습니다. 제 목표는 단순히 강태산 회장을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명예와 기업 윤리를 뿌리째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몰래 매입한 태산바이오 핵심 자회사의 주식을 이용해 회장의 신복들이 모인 고위급 이사회에 참석하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저는 신분을 숨긴 채 냉철한 신흥 투자자 제인차로 등장했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에서 강태산 회장은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제가 인디 브랜드 CEO였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회의석상에서 태산바이오의 신제품 라인에 사용된 원료의 윤리적 문제와 공급망의 불투명성에 대해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어머니의 연구 노트를 통해 알게 된 태산바이오의 오래된 관행이었죠. 강태산 회장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건가?
라고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태산바이오의 한 공급업체가 환경 규제를 위반하고 독성 폐기물을 무단 방류했다는 증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태산바이오의 기업 윤리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었고 태산바이오의 주가는 순식간에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반격이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분노에 휩싸였지만 저는 한 발짝 물러서서 그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이후 저는 태산바이오의 고위급 인사들이 모이는 최고급 코스메틱 산업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복수를 위한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강태산 회장에게 직접 다가가 잔을 건넸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여전히 저를 신흥 투자자로만 알고 있었죠. 회장님 훔친 것은 결국 그 주인을 찾아가게 되어 있죠. 저는 코스모스 드롭의 가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코스모스 드롭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자 강태산 회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잔을 떨어뜨릴 뻔했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는 제가 인디 브랜드 CEO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코스모스 드롭이라는 이름이 어머니의 초기 연구 프로젝트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의 굳어진 얼굴에서 공포와 불안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이 냉철한 도발은 강태산 회장에게 저를 단순한 투자자가 아닌 위협적인 존재로 각인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복수는 이제 단순한 사업 전쟁이 아닌 개인의 치명적인 전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반격을 통해 강태산 회장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탐욕이 낳은 도덕적 해이였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윤리와 안전성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그의 오만함과 무자비함이 결국 그 자신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의 반격은 막 시작되었지만 그 충격파는 태산바이오의 심장까지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강태산 회장은 이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곧 저에게 더욱 잔인한 역습을 가해올 것임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복수의 칼날은 이제 겨우 첫 번째 피를 본 것입니다. 저의 첫 번째 반격은 강태산 회장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제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결국 제가 과거 붕어빵을 팔던 차수연이며 윤지영 연구원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분노에 휩싸였고 저를 완전히 짓밟기 위한 악랄한 역습을 준비했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선택한 무기는 언론과 온라인 여론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뇌물을 뿌려 저를 기밀을 빼돌리려던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둔갑시키는 기사를 대량으로 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상했던 역습이었습니다. 진정한 2차 트위스트는 강민준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손자 강민준은 자신의 거대한 온라인 팔로워를 이용해 저의 브랜드 코스모스 드롭을 완전히 매장시키려 했습니다. 강민준은 자신의 개인 방송에서 코스모스 드롭의 과거 제품에 유해 성분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직접 만든 조작된 실험 영상까지 첨부했죠. 그는
과거 제가 어머니 병원비를 위해 운영하던 인디 브랜드의 낡은 포장재와 이미지를 가져와 저를 조롱했습니다. 봐라, 이 싸구려 포장재를 쓰는 무허가 브랜드가 우리 할아버지 회사를 무너뜨리려 한다니. 웃기지도 않지. 수많은 팬과 안티팬들은 강민준의 말에 속아 저에게 테러 수준의 악플과 허위 신고를 퍼부었습니다. 저의 복수 자금은 다시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저는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이 모든 상황을 뒤에서 지켜보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다시 한번 모멸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 어미처럼 포기해라. 패배자는 끝까지 패배자로 남는 법이야. 이 메시지는 저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었지만 동시에 저를 멈출 수 없는 동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강민준의 온라인 폭력을 보면서 강태산 회장의 잔인함이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악역의 역습을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민준의 조작 영상이 업로드되기 직전 저의 모든 증거 자료를 외부의 안전한 서버에 백업해 두었습니다. 또한 강민준이 저를 조롱하는 영상에 댓글을 달았던 수많은 악플러들의 신원과 로그 기록까지 확보해 두었습니다. 제가 복수를 결심했을 때 저는 강태산 회장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역습은 저에게는 오히려 강태산 회장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더 큰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에서 저를 향한 모든 혐의가 강태산 회장의 조작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머니의 연구 노트를 기반으로 만든 진짜 핵심 기술을 세상에 공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저에게 모든 것을 빼앗았지만 어머니의 천재성과 양심까지는 훔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강태산 회장이 안전성을 무시하고 독성 물질을 첨가할 것을 우려하여 자신만의 완벽한 해독 성분을 개발해 노트를 숨겨두셨던 것입니다. 이 해독 성분은 태산바이오의 X 성분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강태산 회장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X 성분을 치명적인 독으로 만들고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백신을 들고 최후의 결전장에 나설 것입니다. 제가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지 이틀 후, 저는 태산바이오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주주들은 강태산 회장의 윤리 문제와 주가 폭락에 대한 책임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었죠. 강태산 회장은 여전히 저를 무시했지만 저는 탈무드에서 배운 하나의 지혜를 통해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도둑에게 도둑 맞는 것이라는 지혜입니다. 탈무드는 도둑에게 도둑 맞는 것은 그 죄에 대한 대가라고 말합니다. 강태산 회장은 어머니의 기술을 훔쳐부를 쌓았지만 이제 그 훔친 기술의 치명적인 결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저는 주주총회 석상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태산바이오의 X 성분 제품과 제가 만든 코스모스 드롭의 해독 성분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먼저 어머니의 연구 일지를 공개했습니다. 일지에는 강태산 회장이 X 성분 개발 당시 안전성 테스트를 무시하고 독성 물질을 첨가하도록
지시한 녹취록의 전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증거는 주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태산바이오의 제품을 장기적으로 사용한 일부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피부 트러블 사례와 그 원인이 바로 강태산 회장이 특허에 몰래 첨가한 독성 물질 때문이라는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핏발선 눈으로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 거짓말쟁이야. 모두 조작이야. 그러나 저는 그의 외침을 무시하고 준비한 영상을 틀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강태산 회장이 어머니의 연구실에서 핵심 자료를 훔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어머니의 오래된 동료가 용기를 내어 저에게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강태산 회장은 탐욕에 찬 미소를 지으며 자료를 훔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주주들은 분노했고 그 자리에서 강태산 회장의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해독 성분을 이용해 만든 신제품을 공개하며 태산바이오가 잃어버린 윤리와 안전성을 제가 되찾아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강태산 회장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회사와 명예를 그가 훔쳤던 기술의 정당한 힘으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강태산 회장은 모든 것을 잃고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는 저에게 마지막으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내 어미처럼 비참하게 죽을 것이야.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민준을 향한 역습도 잊지 않았습니다. 강민준이 저에게 행했던 모든 온라인 폭력과 조작, 영상 유포는 그가 태산바이오 경영에 참여하려 했던 모든 발판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 방송에서 공개적인 사과 방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죄가 저에게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차수현 씨에게 행한 모든 조롱과 비방을 사과드립니다. 강민준의 오만함은 철저히 무너졌고 저는 이로써 강태산 일가의 몰락을 완성시켰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지 돈을 되찾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윤리적 지혜와 정의의 실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강태산 회장이 훔친 것을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되돌려줌으로써 이 세상에 탐욕이 정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고 제 삶의 진정한 희망을 찾아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복수는 잔인했지만 저에게는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아준 가장 고귀한 행위였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모든 것을 잃고 구속되었으며 태산바이오는 임시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저는 주주들의 신임을 얻어 새로운 태산바이오의 임시 CEO 자리에 올랐습니다. 제가 만든 해독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시장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저는 제 어머니의 이름으로 회사를 윤리적이고 안전한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어머니 윤지영 연구원의 모든 업적은 태산바이오의 역사 속에 정식으로 기록되었고 어머니가 고통받았던 독성 물질에 대한 연구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지정되었습니다. 저는 이로써 탐욕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교훈을 강태산 회장뿐 아니라
세상 모두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어머니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단아한 옷을 입고 갔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 깨끗하게 세척한 어머니의 낡은 연구일지와 태산바이오의 새로운 비전이 적힌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미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 지켜드리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천재성과 선한 마음은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슬픔 대신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복수는 저에게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아 주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자신의 존엄성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돈과 권력보다 윤리와 정의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강민주는 이후 온라인 활동을 중단하고 조용히 해외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태산 회장의 몰락은 태산 일가에게 영원한 트라우마로 남을 것입니다. 새로운 태산 바이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입니다. 이 새로운 윤리 경영 과정에서 강태산 일가가 또다시 어떤 방법으로 저에게 접근할지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